안녕하십니까. 어미 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앞 동영상까지는 어미 블랙홀 우주론이었는데 블랙홀이 아니라 이제 양자홀이 맞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우주를 양자화시킨다. 즉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을 양자화시켰습니다. 즉 이렇게 양자화 꼬불꼬불꼬불 이것이 어미 양자홀 우주론. 부록 1번 슈퍼보이드에서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시공동 속에 은하가 간간히 존재하는 이유는 거시공동, 슈퍼보이드 제6장에서 이제 거시공동을 설명을 할 때 이렇게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크기, 10억 광년짜리 크기, 그 다음에 18억 광년의 크기, 어마어마한 거시공동이 있습니다. 이 두 개를 어떻게 설명할 건가? 이 속에 뭐 암흑 물질이 있다. 설명이 안 됩니다, 이게. 암흑 에너지가 있다. 설명이 안 되는 거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이 구멍을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또 이건 뭐 10에서 20억짜리 크기고요. 이거는 여기 필라멘트 구조 해가지고 여기 뻥 뚫렸습니다. 한 10억 이게 한 1억에서 2억 광년 정도 되는 구멍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은 여기 그 은하가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간간이 있습니다. 그 구멍 속에. 근데 여기는 구멍 속에 아무것도 없죠. 여기는 구멍 속에 있다는 거죠. 은하가. 그러면 대부분의 은하는 이렇게 그 필라멘트 구조, 벌집 모양, 육각형으로 위치해 있는데 간간이 있는 얘 은하는 뭐냐? 하나, 둘, 셋. 여기서도 보시면 다 뻥 뚫렸는데 여기 하나, 둘, 여기 셋. 간간이 있는 것이 무엇인가? 앞에서도 설명하기를 이 10억에서 20억짜리 크기는 이 엄청난 초거대 거시공동은 어미 블랙홀이 뿜어내는 Z이다. 이렇게 이게 Z가 나옵니다. 거기에서 그 공간이 이게 빨간색이고 이게 좌측과 우측 이렇게 공간이 있어야 하는데 양자화된 공간 여기에는 물질들이 위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뭐 한 수소는 위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그림으로 판단한다면 수소는 위치할 수 있겠지만 그 빛을 내는 고분자들, 그 중원소들, 근데 여기 위치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Z에 의해 가지고 짓눌린 압력이 여기 하나, 북거시 공동, 남거시 공동, 뭐 이게 크기가 뭐 한 100억 지름이니까 뭐 한 300억에서 400억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Z 크기는 한 10억에서 20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 벌집 모양, 필라멘트 구조는 이거라는 거죠. 여기 국부자기장을 뿜어냅니다. 이 국부자기장이 밀어 제낀다는 거죠. 얘는 위에서 밀어가지고 공간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이고, 요 밑에서, 밑바닥에서 요것이 국부자기장이 밀어냅니다. 태양을 보더라도 태양 표면에 국부자기장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이것이 밀어낸다는 거죠. 여기서 밀어내고 또 여기 국부자기장이 계속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그 국부자기장은 아주 안정적이죠. 왜 블랙홀 양자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정적인 것이 양자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국부자기장이 밀어 제끼니까 여기 위치 못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국부자기장이 있고 또 바로 밑에 국부자기장 여기가 또 있겠죠. 이렇게 이것과 이것의 사이에 위치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육각형 구조. 그래서 우주의 필라멘트 구조 그 테두리 꼭 여기 테두리에 위치하는 은하들이 위치하게 됩니다. 그럼 이 테두리의 사이에 보이드가 빈 공간인데 여기 이렇게 비어야 됩니다. 근데 한 개, 두 개, 세 개 간간이 있는 건 뭐냐? 최근에 떨어진 퀘이사일 것이다. 4차원 브록 10번에서 제가 설명하겠는데 초대 질량 블랙홀과 퀘이사가 도대체 뭐냐? 이 퀘이사가 바로 우리 그 은하를 탄생시키는 주역이 바로 퀘이사. 이것이 변해가지고 이제 은하가 될 것이다라는 거는 이미 다 거의 인정하는 분위기고 이 퀘이사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나냐는 거죠.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다. 그래가지고 그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 이게 툭 떨어진 겁니다. 우리 세계로. 그래서 이와 같이 미세 조정이 일어나서 결국 최종적으로 그 은하가 탄생을 하는
그 과정. 그러면은 그 은하들은 4차원 세계의 중성자별이 우리 세계로 툭 떨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은 랜덤으로 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기 아주 무작위로 여기에 떨어져도 결국 여기 그 검은색은 밀려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은하들이 테두리 주위로 모여들고 결국 여기서 그 간간히 한 개, 두 개, 세 개에 존재하는 그 은하는 아직 밀려나지 않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너무나 무거워서 혹은 등등 어떤 이유가 있겠죠. 최근에 생성된 은하, 즉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에 딱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가운데에서 테두리로 가려면 시간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장시간. 시간이 걸린 것이다. 결국 이 여기에 있던 은하 최종적으로 여기 테두리로 밀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측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가운데에 있는 검은색에는 아무런 은하가 없어야 되느냐? 계속 K사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은하가 발생이 된다. 없던 은하가 갑자기 짠 하고 발생이 된다는 거죠. 랜덤으로. 그 은하들이 계속 테두리로 떨어지는 것이고, K사가 은하를 이해하는 맨 첫걸음, K사가 발전해서 은하가 된다. K사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 우주를 이해하는 가장 큰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얽혀진 양자를 서로 멀리 놓으면 끊어진다. 제 10장 양자 얽힘 제가 설명할 때 이 얽힌 양자는 10억, 20억 광년까지 이게 쫙 늘어난다라고 제가 설명을 했는데, 또 기존 양자 얽힌 관점에서도 이거 우주 반대편에 갖다 놔도 얘가 돌면 얘가 반대로 돈다라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저도 그 시각으로 설명을 했는데, 좀 더 생각을 하다 보니 얘가 늘어나면은 얘가 탄성체거든요. 이게 무한대까지 못 늘어난다는 겁니다. 얼마 늘어나다가 얘가 툭 끊어진다는 거죠. 그 끊어진, 그럼 얼마까지, 어디까지 이게 늘어나겠느냐? 이게 계속 힘을 받죠. 이게 쫙 늘어나니까. 그것이 혹시 9장 중력 설명할 때 이게 절대 양력이 있고 상대 양력이 있고, 절대 양력이 훨씬 더 큽니다. 절대 양력. 이게 업스핀 전자와 다운스핀 전자의 양자 얽힘이 이렇게 얽혔습니다. 이렇게 묶여버린 거죠. 묶여버리니까 얘를 쫙 늘립니다. 얘를 늘리면 줄이 쫙 늘어나면서 이제 탄성 힘을 받게 되고, 얘를 더 늘리면 어디까지? 절대 양력까지. 절대 양력을 탁 넘어서는 순간 얘가 툭 끊어지는 거 아니냐? 여기가 툭 끊어진다는 거죠. 그러지 않을까? 그게 절대 양력이고, 상대 양력이란 얘를 또 쫙 늘립니다. 얘를 늘리면 얘도 또 쫙 늘어나겠죠. 근데 더 늘리면, 상대 양력보다 더 늘리면 여기가 분리가 되는 거 아니냐?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또 거리에 따라 선의 응력으로 인해 주기가 바뀔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선 이거 주기라고 제가 10장에서 양자 얽힘 주기라고 설명을 했고, 얘를 늘립니다. 얘를 쭉 늘리면 얘가 힘을 받지 않겠습니까? 이게 줄이 힘을 받습니다. 힘을 받으면 얘가 단단해진다는 거죠. 단단해지면 주기가 바뀔 것이다. 예측을 해봅니다. 각 우주론에서 설명하는 절반 정도는 어미 블랙홀 우주론과 동일하다. 우주론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제 팽창 우주론, 이렇게 다음과 같이 엄청나게 많이, 이거 이외에도 많이 있겠죠. 이 우주론이 주장하는 것과 절반 정도는 일치하고 있다. 먼저 팽창 우주론, 빅뱅 우주론, 인플레이션, 다중우주론, 팽창 우주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 그건 엄연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100조 뒤에도 팽창하겠느냐? 질문. 100조 광년 뒤에도 우주가 팽창하겠느냐? 지금 우리 우주는 4차원 어미 블랙홀이 지배를 하고 있고, 어미 블랙홀은 할미 블랙홀을 부쩍부쩍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팽창하게 되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성장을 하니까 공간도 성장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속 팽창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우리 공간 내에 그 자식 블랙홀이 어미 블랙홀을 흡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간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 자식 블랙홀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뺏기는 것보다 흡수하는 게 더 많다는 겁니다.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속 팽창을 하게 되게 되겠습니다. 즉 흡수하는 양이 훨씬 더 많다는 뜻은 우리 우주는 아직 젊은 우주다. 한
100조 광년? 예, 100조 광년 뒤에는 당연히 자식 블랙홀들이 엄청나게 탄생을 해가지고 어미 블랙홀을 확 많이 잡아먹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100조 광년 뒤에는 이제 우리 공간을 수축하게 된다. 그 수축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이 그림 여러 번 제가 설명을 했고 또 이제 계속 설명을 하도록 하고 대폭발, 빅뱅, 4차원 세계에서 빅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이라기보다는 급변화, 빅체인지 해가지고 빅제너레이션, 대발생이 됐습니다. 빅뱅 맞다는 겁니다. 단지 4차원 세계에서 뻥 터져가지고 급격한 변화를 거쳐서 어미 블랙홀이 탄생을 하고 이 어미 블랙홀이 공간을 휘 말아버립니다. 이렇게 휘 마니까 우리 세계 XYZ, 여기 XYZ 세상이 짠 하고 나타나는 거죠. 대발생. 이거를 한 가지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이거 빅뱅을 합니다. 4차원 세계에서 빅뱅을 했고 이거 인플레이션, 급변화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인플레이션 급팽창이 아니라 급변화, 여기서 여기까지 급변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우주 배경 목사가 나타난 시기가 이제 공간을 다 휘 말아가지고 우리 공간이죠. 우리 공간이 XY 3차원 공간이 안정적으로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주 배경 목사가 나타난 시점. 여기까지 요거 급변화이다. 그래서 이제 그 빅뱅, 기존의 빅뱅 이론에서 미세조정 문제가 설명이 안 되니까 다중우주론이 이제 나오게 되는, 이게 다중우주론, 여기 이거 엄청 큰 이것이 이제 할미막이죠. 이게 어미막, 그 차일드 우주, 그랜드 차일드 우주, 손자 우주. 요 속에 어미 블랙홀이, 요 속에 할미 블랙홀이 있고, 요 속에 속에 어미 블랙홀이 있고, 블랙홀 가족들이 계속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중우주론. 본 우주론도 철저하게 다중우주론. 이게 우리 우주, 이게 우리 우주와 가상력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는 거죠. 이게 철저하게 다중우주론인데 그 기존 우주론과 차이점은, 기존 우주론은 우리 우주만 아름답고 나머지 우주들은 기괴하다. 미세조정 문제가 설명이 안 되니까. 미세조정, 우리 우주만 딱 아름다워야만 합니다. 근데 저는 모든 우주 속에 어미 블랙홀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모든 우주가 아름답고 모든 우주 다 물리학 법칙들이 다 적용된다. 그게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정상우주론, 진동우주론, 홀로그램 우주론, 마구주론. 정상우주론은 이제 폐기가 된 우주론인데, 그래도 절반 정도 일치하는 거는 우리 우주에 물질이 짠짠 나타난다. 빅뱅 우주론하고 전혀 다른 얘기죠. 반대되는 얘기. 여러 번 설명했듯이 우리 공간이 XYZ 3차원으로만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나타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한다면 뭐 4차원 세계에서 지금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계속 흡수가 되고 있고, 이것이 우리 공간을 탁 뚫는 거죠. 그럼 짠 하고 우리 공간에 나타나게 됩니다. 나타난 거죠. 없던 게 갑자기 새롭게 짠 하고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이제 정상우주론과 절반 정도 일치하는 개념이고, 진동우주론, 이게 우리 우주라고 이렇게 설명을 제가 했었습니다. 이게 XYZ 3차원 연소구 세계의 알파, 베타, 감마, A, B, C 양자화된 세계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것이 이제 우리 우주가 이렇게 지금은 팽창하는 우주고, 팽창하는 시기고, 팽창했다가 다시 수축했다가 팽창했다가, 물론 이제 엄청난 시간을 걸려가지고 팽창하다 수축했다 반복한다가 이제 진동 우주론인데, 그게 우리 우주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6차원 연속에서 이렇게 6, 5, 4, 3, 2, 1, 0 0으로 됐다가 0에서 다시 1, 2, 3, 4, 5, 6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 뭐 이게 진동 우주론, 절반 일치하고 또 절반 다른 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홀로그램 우주론. 홀로그램,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시뮬레이션, 컴퓨터 속의 시뮬레이션 세상이라는 거죠. 혹은 그 블랙홀이 있고, 밤하늘의 블랙홀이 진짜 세상이고, 그 블랙홀에서 막 영사기로 투영을 한다는 겁니다. 투영을 하는 게 이제 우리 세상, 우리 3차원, 우리 우주다. 즉 우리 우주가 이제 홀로그램인 거죠. 근데 그것도 절반을 일치한다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어쨌든 절반을 일치한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우주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우주가 여기에 있고, 이게 우리의 지금 변화의 방향은 이쪽 4차원 세상에서 3차원 세상으로 직선이 꼬불꼬불 양자화되는 세계예요. 이렇게 앞에서도 우리 우주는 젊었다고 했으니까 요쪽에 있는
이쪽에 나이가 많으면 이쪽에 있죠. 그 자식 블랙홀 2차원 세상 하나 둘 2차원 세상 2차원 세상이랑 가까운. 근데 지금 우리는 4차원 세상이랑 가깝다. 아직 우리 우주는 아직 젊었다. 그래서 이제 그 물질과 질량과 공간이 있습니다. 질량이 절대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질량이 절대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우주는 여기서 이렇게 간다는 거죠.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질량이 절대 지배체이고 그 절대 지배하는 것이 이제 어미 블랙홀이고, 그럼 질량의 관점에서 볼 때 질량의 관점에서 공간을 한번 바라보면 공간이 가짜인 거죠. 허구. 질량이 진짜이니까. 질량의 관점에서 질량이 진짜고 공간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쪽을 바라봤을 때는 우리는 이쪽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이쪽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뭐냐면 자식 블랙홀이에요. 자식 화이트홀. 자식 화이트홀의 관점에서 만약에 이렇게 간다고 한다면 화이트홀이 지배를 하는 겁니다. 화이트홀 공간이 지배를 한다는 거죠. 공간의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는 질량이 가짜인 겁니다. 질량이 시뮬레이션이죠. 공간이 진짜 주인이고. 그러니까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2차원 세상에서 3차원 세상으로 변화되는 과정이고 공간이 주인이다. 질량은 우리 지금 질량 아닙니까? 공간의 관점에서는 질량이 시뮬레이션이라는 거죠. 그래서 홀로그램 우주론은 우리 그 본 우주론에서는 이쪽 방향으로 가는 건데 홀로그램 우주론은 이렇게 보는 관점이다. 거기서 이제 50% 일치하고 있고 50%는 이제 또 다른 막 우주론. 이렇게 막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막으로 이렇게 삥 둘러싸여 있다. 그 막 속에 있다는 거죠. 우리 우주가. 그게 막 우주론. 여러 번 살펴봤듯이 우리 우주가 이겁니다. 이렇게 우리 우주가 이렇게 펼쳐져 있고 우측막이 있고 좌측막이 있다는 겁니다. 우측막이 있고 좌측막이 있다. 공간이 이렇게 양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어미 블랙홀이 공간을 양자화시켜가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 막을 이해할 수 있느냐? 탁자 위에 개미가 있습니다. 개미는 당연히 XY 공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죠. 근데 그 위하고 아래를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막을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 막이 뭐냐? 탁자예요, 탁자. 개미가 과연 탁자를 이해할 수 있을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개미가 어떻게 탁자를 이해하겠느냐? 탁자가 막이라는 거죠. 막이 있으니까 개미가 좋게 존재하는 거죠. 그 XY 평면상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개미가 여기에 존재를 하겠습니까? 막이 있으니까 막에 갇혀가지고. 이거 역시 마찬가지. 우측막, 좌측막 사이에 갇혔다. 우리는 우측막과 좌측막을 이해를 불가능하다. 개미랑 같다. 막우주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신학하고도 절반 일치하고 있습니다. 절대 지배가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학에서는. 근데 이제 신학은 자가 있다. 저는 체다. 절대 지배 체다. 그것이 절반 다른 것이고. 다양한 우주론이 있는데 평행우주론하고는 100% 일치하지 않습니다. 평행우주론은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평행우주는 어떠한 것도 설명 불가합니다.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 세 개를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 번 제가 그 그림을 보여드렸듯이 3차원 여기가 이제 우리 세계, 우리 우주다. 연속인 X, Y, 가로, 세로, 높이 그 세 개가 있고 양자화된 A, B, C 세 개, 3세대 입자 물리학의 3세대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6차원 공간이고 근원 우주가 이렇다는 거죠. 연속의 세계 0차원 모든 차원이 다 양자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과연 여기 총 질량하고 여기 총 질량하고 여기 총 질량하고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질량 보존 법칙, 에너지 보존 법칙. 여기에 에너지 있지 않습니까? 에너지 여기 회전하는 막 에너지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에너지는 일단 여기 회전을 하고 있고 여기 회전하는 게 공간을 똘똘똘똘 말아버렸다는 거죠. 마른 에너지랑 같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회전 에너지가 없습니다. 대신 다 공간이 똘똘똘똘 말렸습니다. 여기의 총 에너지나 여기의 총 에너지나 같다는 겁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직선이 자꾸 꼬불꼬불 양자화된다. 이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쪽으로. 왜 엔트로피 증가 법칙, 반엔트로피 증가 법칙 이쪽으로 가는 거죠.
왔다 갔다 진동 우주론. 이렇게 똘똘똘똘 마는 거. 이게 마구주론. 똘똘똘똘 말린 그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고 있다.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면 시뮬레이션 우주론. 이쪽에서 이렇게 하면 시뮬레이션 우주론이 되는 것이고, 빅뱅, 여기서 이게 뻥 터졌습니다. 뻥 터지면 얘가 똘똘똘똘 말린다는 거죠. 똘똘똘똘똘 이렇게 꼬불꼬불 양자화된다. 이게 빅뱅 우주론, 빅뱅 이론. 급팽창, 급변화, 인플레이션. 이게 직선이 똘똘똘똘 양자 얼마나 이게 심하게 급격하게 변화가 됩니까? 이게 급변화. 2는 MC의 제곱. 수학은 맞다. 절반 일치하고 있다는 게 맞다. 일단 공식은 맞다. 절반 다른 거는 우리 세계는 오직 3차원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러면은 질량이 에너지로 변하고 에너지가 질량으로 변하고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 공간은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한다면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야 되고 에너지 보존 법칙 성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질량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게 에너지로 변했다. 어떻게 에너지로 변할까? 일단 질량이 사라졌다고 하면 얘가 찬 하고 이게 되면 이거 사라졌습니다. 우리 빨간색 공간을 벗어났어. 이건 우리가 관측 불가인 거죠. 이게 사라졌는데 대신 여기 중간에 막을 뚫지 않습니까? 여기 막에 엄청나게 양자화된 에너지가 이 막 속에 있는 것이고 그 에너지가 튀어나온다는 거죠. 질량은 사라지고 여기서 양자화된 에너지가 툭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럼 왜 mc의 제곱이냐? 빛의 속도, 어미 블랙홀 자기장이 빛의 속도로 이렇게 막 휩쓸고 지나갑니다. 그것이 이제 그 공간의 속에 있는 그 에너지의 량이 어미 블랙홀이 막 자기장을 빛의 속도로 휩쓸고 지나가니까 그 빛의 속도고 2분의 1 mv의 제곱. 운동 에너지 2분의 1 mv의 제곱인데 그냥 mc의 제곱이죠. 2분의 1 어디 갔느냐?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 뿜어내는 속도가 결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2분의 1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만유인력 법칙, 역시 만유인력 법칙 속에다가 어미 블랙홀, 수직 방향,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에 어미 블랙홀을 집어넣어라. 그 다음 상대성 이론, 이거 역시 그 세모인 이유는 대부분 일치하는데 그 상대성 이론에서 여러 가지를 제안하다 보니까 또 한 두세 개 정도는 일치 안 하는 게 있고 또 나머지는 다 일치하고 있고, 촉근 이론, 끈. 원래 입자라는 게 끈인데 끈이 똘똘똘똘 말렸다. 끈, 촉근 이론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차원이다. 저는 6차원이다. 촉근 이론은 10차원, 9차원 공간에 시간 하나 더해서 10차원? 시간이란 절대 시간이 있고 상대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상대 시간이란 시간과 공간이 통합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간과 공간이 통합되면 공간이 시간으로 통합되는 게 아니라 시간이 공간으로 통합된다는 거죠. 즉 시간이 아니라 공간이라는 겁니다. 네 번째 공간. 그 상대성 이론에서 설명했던 시간이란 네 번째 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이걸 얼마만큼 이쪽으로 들어갔느냐, 네 번째 축이라는 겁니다. 그럼 절대 시간은 뭐냐? 이게 들어가든 나오든 물체가 있든 없든 물체가 속도를 가시든 말든 아무 상관없다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어미 블랙홀이 공간을 휘어 말고 있다는 거죠. 휘어 말고 있다? 변화를 유발하고 있다는 겁니다. 변화가 유발되면 시간이 흐른다는 거죠. 변화가 없으면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근데 변화를 유발한다. 그래서 절대 시간이란 빅뱅에서 그림 아주 유명한 알려진 그림에서 보듯이 이쪽으로 가는 게 절대 시간인 거죠. 이쪽으로 이렇게. 그럼 상대 시간은 공간이 휘어졌습니다.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휘어지는 거죠. 휘어진 정도, 이것이 상대 시간이고 절대 시간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절대 시간과 상대 시간은 서로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 정도가 이제 다른 일반 상대성 이런 거 다른 것이고 시간 팽창, 공간 길이 수축 이런 건 다 일치하고 있고 양자 역학, 어미 블랙홀을 일으키는 명확한 세계이다. 양자 역학 맞다는 거죠. 이쪽이 일반 그 고전 역학 혹은 일반 상대성 이론 다루는 거 양자 역학 이쪽의 세계입니다. 양자 역학 맞다. 맞는데 명확한 거다. 어미 블랙홀이 양자화를 시켰고 할미 블랙홀이 양자화를 시켰고 중주 할미 블랙홀이 양자화를 시켰다.
운동역학은 어미 블랙홀의 중력이 일으키고 열역학은 할미 블랙홀의 중력이 일으킬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어쨌든 어미 블랙홀이 엄청난 중력으로 우리 공간을 막 휘어 말고 그것이 우리 운동을 지배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의 중력이 우리 운동을 지배를 하고 있다. 그럼 뭐 할미 블랙홀의 중력이 또 있거든요. 그 할미 블랙홀의 중력이 과연 우리 세상에 어떤 것을 지배를 할까? 혹시 열역학을 지배하는 거 아니냐? 다시 이 그림을 살펴보면 이게 양자화 이렇게 되었습니다. 어미 블랙홀이 우리 세계의 입자가 있고 입자가 이렇게 운동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연속의 공간을 따라서 이 어미 블랙홀이 중력으로 이거를 지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중력선으로 이렇게 중력선으로 연결돼 가지고 지배를 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건 500원짜리 동전이고 500원짜리 동전 밑에는 탁자가 있거든요. 탁자가 있습니다. 이 할미 블랙홀. 할미 블랙홀은 절대적으로 잡아당깁니다. 무엇을 잡아당길까? 이쪽 방향. 요 골 있잖아요. 골은 높이 방향 있죠. 이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당긴다는 거죠. 탁자가. 얘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열의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가 첫 번째 왜 그 0켈빈 영하 273.15도씨 0켈빈 0켈빈이 왜 존재할까? 0켈빈이 이거라는 거죠. 떨어집니다. 여기서 더 이상 못 떨어지거든요. 왜? 막이 감싸고 있는데 이것이 0켈빈이다. 그럼 얘가 왜 떨어지느냐? 원자 핵 그 어미 블랙홀은 전자를 잡아당깁니다. 할미 블랙홀은 원자 핵을 잡아당깁니다. 잡아당기니까 당연히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죠. 밑으로 떨어지려고 하는, 즉, 그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른다는 겁니다. 그럼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건 없겠냐? 그 화이트홀, 반대의 세상. 즉, 고온에서 저온으로 열은 흘러간다. 그것이 엔트로피 증가 법칙. 엔트로피 증가 법칙, 무질서도 증가 법칙인데, 원자 배열의 무질서도가 증가하는 게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자의 특성이고, 어미 블랙홀의 중력이 근원이다. 그럼 열적 무질서가 있거든요, 이게. 열역학에서의 무질서도가 또 있습니다. 원자 핵의 특성이지 않냐. 베타. 베타는 할미 블랙홀의 중력이 근원인 것이고. 그렇다면 중주 할미 블랙홀도 있습니다. 이게 알파, 어미 블랙홀, 할미 블랙홀, 중주 할미 블랙홀, 쿼크 운동을 결정하는 어떤 제3의 무질서가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뭐 쿼크 이거는 이제 그래서 제3의 무질서 어떤 제3의 무질서를 찾아봐라 한번 제안을 하며 그래서 다시 정리하자면 운동역학은 어미 블랙홀의 중력이 근원이고 열역학은 할미 할미블랙홀의 중력이고 플라즈마가 혹시 왜냐면 열역학은 고체, 액체, 기체 고체, 액체, 기체 다음에 네 번째 플라즈마 중주 할미 블랙홀의 중력이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 플라즈마 물질의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따로 있지 않느냐라고 물론 한번 제안을 해봅니다. 우주 전체는 아주 미소하게 회전하고 있다. 우주 전체가 회전할까 안 할까? 아주 미소하게 회전하고 있을 것이다. 4차원 거대 항성이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회전을 하고 있다. 일단 4차원이니까 우리는 이해는 못하지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뭐 만물은 회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구도 회전하고 행성도 회전하고 이게 뻥 터져가지고 엄청나게 급격하게 축소를 하면은 뭐 1초에 뭐 어마어마한 숫자로 이렇게 딱 돌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돈다는 거죠. 이 엄청나게 도는 그것이 이제 급변화이고 그 회전이 공간을 이렇게 휘말았다는 거죠. 이렇게 휘말면 즉 손수건을 500원짜리 동전을 회전시켜야 손수건 휘말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막 엄청나게 돌아가는데 얘가 도는 힘하고 공간을 회전시키는 거 같아졌다는 거죠. 평행. 멈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미 블랙홀은 멈춰 있다. 인데 또 계속 조금씩 뜯어내거든요. 뜯어냅니다. 5차원 블랙홀, 할미 블랙홀이 강력하게 회전을 하고 있는데 할미 블랙홀이 있는데 그 할미 블랙홀 입자를 이렇게 뜯어낸다는 거죠. 그 뜯어내는 그 입자 속에는 이렇게 회전을 6차원 근원 질량 입자가 여기는 이제 5차원이니까 5차원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 근원 질량 입자 뱅뱅뱅 돌고 있다는 거죠. 그 회전력이 4차원 블랙홀을 조금씩 이렇게 그러니까 입자 한 개를 뜯어다가 여기다가 탁 놔둔다는 거죠. 그럼 이 입자가 회전력이 있습니다. 이 회전력이 어미 블랙홀을 아주 조금씩 회전을 시킨다는 겁니다. 따라서 어미 블랙홀은 아주 조금씩
회전을 할 것이고 그 회전이 조금씩 공간을 또 만다는 거죠. 공간을 만다. 두 번째가 이것이 어미 블랙홀이 아주 약간 아주 미세하게 회전을 하고 있죠. 그럼 이제 그 어미 블랙홀 표면에 국부자기장이 또 회전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국부자기장이 회전을 하면 초운하단도 그 국부자기장에 따라 가지고 회전을 합니다. 초운하단이 회전을 한다는 겁니다. 아주 미세하게. 그런데 이제 그 초운하단이 회전하는 거는 이제 우리는 관찰을 할 수가 없고, 왜냐하면 우리도 요게 속한 구속체이기 때문에, 구속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 지구도 이제 똑같이 회전을 하는 전 우주를. 그래서 우주 전체는 아주 미소하게 회전을 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제안을 하며, 모든 물리상수는 근원 질량 단위와 근원 길이 단위로 통합될 것이다. 물리상수가 아주 많습니다. 왜 이리 많은 물리상수가 있을까? 이 물리상수들이 근본적으로 통합이 될까 안 될까? 역시 또 핵심 관심 사항인데, 모든 물리상수는 근원 질량 단위와 근원 길이 단위로 통합될 것이다. 이 그림에서 우리 우주는 여기다. 이거 보시면 아주 복잡합니다. 뭐 알파, 베타, 감마가 있고 n이 있고 s가 있고 또 뭐 아주 복잡하죠. 이것이 바로 이제 우리 세상에 이렇게 복잡한 물리 상수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고, 그럼 얘나 같다는 겁니다. 얘 아주 심플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근원 질량이 6차원 회전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6차원. 공간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차원이 다릅니다. 가로, 세로, 높이. 같은 거 아닙니까? 1m.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다 같은 겁니다. 자, 그럼 가로 1m, 세로 1m, 높이 1m. 자, 이쪽 네 번째 축 1m. 같다는 거죠. 다섯 번째 축 1m 같습니다. 여섯 번째 축 1m 같습니다. 다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양자화가 돼가지고 이게 원래 1m. 근원 길이 단위, 그냥 1m라고 제가 표현을 한 것이고, 그게 양자화가 돼가지고 참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건 양자화가 됐죠. B는 더 양자화가 되고 C는 더 양자화가 됐습니다. 이걸 이해를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이해 못하니까 알파 따로, 베타 따로, 감마 따로, 또 저거는 저것대로, 요거는 요것대로 이렇게 하는. 다시 이걸 풀어 헤쳐보죠. 얘를 풉니다. 풀어 헤치면 요거라는 겁니다. 이거 1m의 회전력. 얘를 풀어 헤쳐버립니다. 풀어 헤치면 요거라는 직선이라는 거죠. 결국 같다. 얘나 같은 것이다. 따라서 이제 근원 질량, 근원 공간의 길이 단위, 요 길이 예를 들어서 1m, 근원 질량 입자의 단위, 예를 들어서 1kg. 이 두 개로 모든 것은 통합될 것이다. 거기에 이제 6차원 1, 2, 3, 1차원, 2차원, 3차원, 4차원, 5차원, 6차원 6차원을 대입을 하고, 그러면 6차원이 심플하지 않았습니까? 심플. 갈수록 복잡해진다는 거죠. 점점 그림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막 없던 것들이 막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그럼 이쪽 관점에서 보죠. 여기서 이렇게 가면 갈수록 심플해지는 거 아닙니까? 심플. 단순화되고, 단순, 여기 복잡. 즉 이렇게 양자화가 되면 될수록 물리 상수들이 엄청나게 생겨난다. 새로운 물리 상수들이. 우리 세계는 여기이고, 제8장 축공간 입자의 근원에서도 제가 설명했듯이 원래 6차원은 근원 차원 아주 심플합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그냥 근원 질량과 근원 공간만 있었다. 근데 양자화가 되면 될수록 계속 복잡하게 뭔가가 탄생하게 된다. 복잡해진다는 거죠. 그림도 아주 심플했는데 계속 그림이 점점점 양자화가 되면 될수록 점점점 복잡해져 가지고 뭐 새로운 것들이 계속 탄생된다. 여기는 이제 각종 물리 상수들이 엄청나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거는 그래도 3차원. 하나 더 양자화가 되면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물리 상수들이 더 생겨나고 모든 물리 상수는 근원 질량 단위, 한 개 근원 질량 단위, 근원 길이 단위로 통합될 수 있다. 차원을 6차원으로 놔라 라는 것을 제안 드리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